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래도 막판에 다 반납을 하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 1.39%. 코스닥이 오늘 뭐 심하게 좀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미국 대선 이슈, 그 다음에 대주주 뭐 3억 양도세, 그 문제, 그 다음 뭐 신용융자, 뭐 코로나 재확산, 여러분 다 아는 악재예요. 근데 왜 이렇게 코스닥만 유독 빠졌을까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많기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코스닥에만 더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악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주주 양도세 3억이 코스닥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대주주 3억 원 기준 유지한 채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행령이 뭡니까?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을 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은 게임 아웃이죠. 의미 없는 거죠. 3억 원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홍남기 같은 분은 관료 출신이잖아요. 보통 관료는 자기 의견을 별로 안 내거든요. 그런데 국감장에 나와서 대주주 양도세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뒤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개 부총리가 국감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유예를 주장을 했는데도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일부 뭐 소신파들이 대주주 3억 원 양도세 기준을 유예시키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소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통령 의중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 힘도 없거니와 소신도 없다. 그러면 그냥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은 이제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코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독 코스닥만 빠졌잖아요. 악재라면 코스피도 같이 악재잖아요. 뭐 미국 대선 이슈가 뭐 코스닥만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대주주 3억 양도세가 코스닥에서만큼은 가장 큰 악재였다, 그런 판단이 오늘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뭐 오늘 좋게 출발했는데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요. 다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 중국이 오늘 GDP를 발표했는데 중국만 좀 빠졌죠. 상승 출발했다가 빠졌는데, 중국이 GDP를 어느 정도 발표했냐면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장이죠, 사실은. 근데 왜 빠졌냐? 컨센서스는 5.5%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유럽, 한국까지 다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성장률 마이너스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났다, 4.9%가 플러스 났는데 그게 적다고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중국 통계를 애초에 못 믿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중국 통계 못 믿는 게 시장에서 반영된 거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하여튼 중국 증시가 오늘 그리 나쁘지 않은 GDP를 발표하고도 빠졌는데요. 저도 믿으면 안 갑니다. 예? 이런 코로나의 발원지가 5.5% 성장을 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3분기에 전년 대비, 전분기도 아니고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는 것도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보면 시장의 악재,
별로 없었어요. 사실 오늘 뭐 코로나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미국 대선도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주말 동안에 나온 뭐 좀 악재성 뉴스라고 하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뭐 수출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뉴스 정도인데요. 이거는 대선 끝나면 다 없어질 뉴스잖아요. 예, 다시 정립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오늘 시장에 이렇게 우리 시장에 힘을 못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가장 컸고, 나쁜 게 없잖아요. 미선물도 좋았고 뭐 새삼스러운 악재가 없었잖아요. 중국 그 GDP 발표는 수치상으로 보면 전 나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은 그 이슈가 가장 컸는데 그 이슈가 이 기관 수급에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그래서 지난 주말 영상에서도 3분기 연말만큼이라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옮겨서 매매를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더 굳어졌어요. 예.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주식을 다 팔고 떠나기 싫다고 그러면 코스피를 매매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수급을 봐도요, 기관이 코스닥에 1000억을 넘게 매도했죠. 홀로. 코스피는 거의 3000억 가까이 샀는데, 이것이 다 양도세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면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양도 차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코스피는 덜 올랐잖아요. 가치주도 많고, 뭐 양도세 낼 것도 없는 물량도 뭐 수익이 별로 낮겠어요? 난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코스닥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연말에 배당이라든가 지금 저평가라는 실적도 좋고 뭐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코스닥보다는 하락을 좀 더 적게 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연말만큼은 4분기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피는 그냥 한숨 돌렸다. 뭐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죠. 60일선 지켰고요. 자,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안 좋죠. 60일선 깬 지는 저번 주에 깼고, 제가 뭐 가상의 선을 그어서 뭐 이종 좀 지지선을 그어드렸는데 그것도 좀 위태위태해요. 지금 거기 지난번에 양저점을 이은 요 선, 뭐 이 정도를 새로운 추세대로 본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지켜주리라 믿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위태위태 하잖아요. 무너지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코스닥은 상황이 좀 안 좋다. 수급이 완전히 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의 구원책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좀 유예돼야 조금 코스닥이 안정을 찾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대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실적 불안도 있고 악재 뉴스가 좀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헬릭스믹스 좀 악재가 있었죠. 하한가로 갔는데 뭐 투자했던 뭐 펀드에서 손실이 났고, 뭐 원래 뭐 증자도 개입했는가 봐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증자 그 무산 얘기도 나오고 뭐 관리 종목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이 더 투심에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봐드리면 자, 오른 거 한번 봐드리면요. 오늘은 시장의 색깔이 보시면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죠.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 뭐 수소차, 가치주 이런 이슈를 받고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내수주, 현대백화점, 뭐 CJ푸드, BGF 리테일 뭐 이런 것들 내수주가 상승을 했죠. 뭐 원화 강세도 영향이 있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도 좀 완화됐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 뭐 이런 하나금융지주 배당률이 거의 5% 6% 된다고 그랬죠. 이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고,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의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좀 컸고요.
어, 경기 방어주, 뭐 KT 같은 거, 뭐 이런 유틸리티 업종, 그 다음에 내수주, 그다음 금융주, 보험주. 그동안에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지수가 이렇게 회복을 못하면요, 이런 추세가 좀 더 갑니다. 지수가 다시 상방으로 돌리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좀 더 간다고 보고요. 다행히 미국에서 부양책이 통과하고 이렇게 미국 시장도 기술주가 상승하고 하면서 우리 시장도 돌려 세운다고 그러면 다시 이런 종목들이 약세로 가고 기술주가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BBIG 뭐 다 하락이에요. 약세고, 보시면 2차전지 완전 파란색이죠. 특히 LG화학 많이 빠졌고요. 바이오도 다 많이 빠졌고, 볼 거 없어요. 인터넷 빠졌고. 자, 게임주만 조금 선방을 했고요. 그 나머지 수소차, 그린류들도 많이 빠졌죠. 예. 그 다음에 수소차도 오늘은 뭐 현대차가 못 가니까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헬릭스미스 같은 거 하한가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치주, 내수주, 뭐 철강주, 뭐 은행주, 보험주, 뭐 유틸리티 이런 종목으로 시장이 흘러갔다. 그러니까 약세장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개별 종목 한번 살펴봐 드리는데, 현대차가 지금 장막판에 굉장히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저도 지금 방송을 찍다가 멈추고 다시 찍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 내용 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현대차 그 세타 엔진 여러분들 리콜 아시죠? 세타 엔진 리콜. 그 품질 비용 3.4조 원을 반영한다. 이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왔거든요. 3분기에. 보시면 저도 지금 나왔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볼게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타 엔진 추가 충당금 3조 3,600억 원의 품질 비용을 3분기에 반영한다. 이게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서 현대차가 지금 시간에서 얼마 정도 빠지고 있냐면, 아까 보니까 2% 이상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2% 이상 급락인데, 만약 이걸 반영한다 그러면 3분기에 1조 정도 원래 흑자 예상을 했잖아요. 적자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2조 1천억 원, 기아차가 1조 2,600원 이번에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숫자 노름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충당금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미리 비용을 쌓는 건데, 악재입니다, 악재는. 예. 어차피 기업은 재무제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로 이렇게 악재로 적자로 표시된다 그러면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좀 좋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발목을 잡혀버리네요. 참 아쉽고요. 왜 꼭 분위기가 좋은데 이때 이거를 굳이 발표했는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 좋을 때, 내 잘 나갈 때 그냥 실적이 좋을 때 여기다 그냥 반영해야지, 실적이 안 좋을 때 반영해버리면 적자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을 아예 이번에 정면 돌파식으로 뉴스에 나오네요.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지금 3분기 아예 다 밀어넣자. 품질 비용 뭐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악재는 악재인데요. 이게 IR을 앞두고 사전에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본격 IR, 이제 어떤 내용을 현대차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악재인 건 불가한데요. 단기 악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반영할 거면 떨구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차라리 반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악재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지난해에도 이미 반영을 했네요. 2018년도에도 4,600억 원, 현대차 3,000억, 기아차 1,600원 해서 2019년도에도 9,200억 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작년도에도 안 좋았죠, 사실은. 충당금 실적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뭐 다른 모델까지 작년에 예전에 했던 리콜했던 그 모델 말고도 선제적으로 또 반영시키는가 보네요.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뭐 고객 품질 만족도를 위해 반영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단 3분기에 마이너스 적자로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오네요. 자, 현대차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느냐,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좋지, 시간에 의해서 지금 던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잖아요. 지금 시간에 빠지고 있는데 던지면 뭐합니까? 혹시라도 현대차 단기에 이렇게 물리셔갖고 좀 뭐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게 뭐 자신감의 반영인지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미래 전망을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3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다 엎어쳐야 좀 더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LG화학 얘기도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LG화학도 지금 코나 리콜 때문에 빠졌죠. 사실은 코나 리콜 때문이라면 현대차보다는 LG화학이 더 큰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LG화학은 고객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원인이 만약에 LG화학 배터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대차는 이미 리콜 선언했으니까 반영을 한 거잖아요. 이미 6일 동안 떨어졌잖아요. 리콜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은 국토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만약에 LG화학이 원인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맞습니다. 현대차가 원인이다. 그러면 LG화학은 물론 뭐 호재겠죠. 현대차는 그렇게 발표가 나도 반영이 된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지금 충당금 이슈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눌릴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지가락 했죠. 지수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종목이 버팀목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특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 불허죠.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거래소 뭐 대형주들도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뉴스 때문에 좀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데 코스닥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려운 시장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방어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